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12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르는 핵심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FOMC. 이를 통한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환경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이걸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연준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 노라고 외쳤죠. 이거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XRP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블록체인, 전체 시장의 판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제가 왜 대체 불가능한지, 레벨로가 다른지, 급이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질문에 비트코인 소유 불가하다. 의회가 결정한 질문이다.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으며 관련 정책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회가 할 일이야. 뭔가 던지는 것 같죠? 파월, 연준은 비트코인 보유 못해 법 개정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진짜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연준의 주인이 누구죠? 페드의 주인. 51개 주 민영은행들의 집합체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의 페드의 금리 결정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FRB, 연준 시스템의 의사결정 구조예요. 겉으로 보기에 연준 의장, 부의장, 연준 이사 총 7명이 FOMC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플러스 뉴욕 연은장은 항시 참석해요. 한 개 플러스 4개가 12개 지역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이 4개의 투표권을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그럼 7 플러스 1 플러스 4죠. 그럼 12개의 투표권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진짜 쩐주는 어디다? 바로 뉴욕 연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요, 민영은행들이에요. 민영은행들. 민영이에요. 민영. 주인이. 한국 중앙은행 어디다? 국영이다. 20인 어디다? 민영이다. 미국과 유럽이, 유럽과 미국이 전부 다 민영이다. 미국 51개 주.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플러스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중 12개 지역 은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는 단연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뉴욕 증권거래소, 전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이 뉴욕 연준 산하에 있기에 그렇다. 그렇게 뉴욕 연은 총재만 FOMC의 당연직 부의장으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바로 월가의 주인이 뉴욕 연은입니다. 월가의 주인이 달러의 주인이다. 바로 연준의 또 최대 주주들 한번 봐볼까요? 쩐주들. 연준의 4대 주주들입니다.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미국의 51개 민영은행들. 그들이 바로 연준의 주인들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겠습니다. JP모건, 금융왕이죠.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금융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미국 통화 시스템에 절대적인 영향을 100년 이상 끼쳤다는 거. 여기에 주인을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락, 스텔시트, 뱅가드. 한 번 더.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의 주인을 보시죠.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락, 스텔시트, 뱅가드. 한 번 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뱅가드, 블랙락, 스텔시트,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디죠? 바로 워렌 버핏이죠. 버크셔의 주인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뱅가드, 블랙락, 스텔시트, 뱅가드. 마지막으로 CT입니다. CT의 주인장입니다. 뱅가드, 블랙락, 스텔시트,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바로 그들이 달러의 주인이다. 이런 달러의 주인, 얘네가 최근 들어서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ETF를 통해서 12월 12일이죠. 5억 달러 상당의 이득을 매집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전 세계 ETF망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인프라를 깔아왔었죠. 바닥권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어제까지 17거래, 오늘까지 18거래의 연속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블랙락, 피델리티, 여기에 뭐 비트와이즈, 인베스코, 여러 자산운용사가 있지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압도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쪽쪽 빨아먹고 전 세계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블랙록의 개수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누가? 블랙록 피델리티. 좀 전에 보셨죠? 얘네가 달러의 주인입니다. 얘네 뒤에 있는 바로 그들이죠. 그림자 정부.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얘네가 달러의 주인장과 패거리 그룹들입니다. 이쯤 되면 오늘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말,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다가는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겠죠. 아직까지 달러는 국제결제통화, 기축통화입니다. 넘버 원에. 얘가 비트코인을 도입한다고 하면 갑자기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이미 달러에 대한 시스템은 끝이 났습니다.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달러와 원유의 패구가 끝났죠. 이게 1970년대 도입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당시 헨리 키신저, 닉슨 대통령 때 사우디는 셰이크 야마니 이들이 나와서 빅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원유는 달러를 결제한다. 벌어들이는 달러는 미 국채를 사들여. 우리가 대신에 아람코를 줄게. 사우디 아람코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전체를 상장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너네를 지켜줄게. 이게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결제 통화라는 거. 그렇기에 그들은 물 밑에서, 사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다만 이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느냐, 확신하느냐, 액션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주목하지 말고 액션.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달러의 주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ETF를 통해서 매집하고 있다. 한 번 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거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달러의 주인장과 겹칩니다.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이 중 뱅가드와 스테이트스트리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명실상부하게 월가의 기득권들이죠. 달러의 주인장과 뿌리가 같습니다. 얘네가 마이크로스트의 지분을 늘렸다. 마이크로스트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매집한다. 첫 번째, 두 번째. ETF를 통해서 매집한다. 두 번째, 시장에서 직접 매집한다. 감이 오시겠죠? 연준은 매집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주인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아마추어로, 하수로 전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 왜? 시장을 컨트롤하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보론이죠.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가 공급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 금융의 세계 실물 경제의 지배자가 바로 그림자 금융 세력과 지배자 계층입니다.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 걔네가 에너지의 파동을 옮기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동안에는 종이가 움직였잖아요. 종이가 돈이었잖아요. 이게 5만원, 10만원,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화 종이였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증서, 뭐 증권, 주식, 채권 다 종이었잖아요. 증권이 뭐죠?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이게 종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됩니다. 데이터의 뜻이 아시나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뜻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모르시죠? 이 비트코인의 뜻은요, 비트코인, 비트, 여러분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예전에 컴퓨터 용량 아시죠? 그 비트예요. 이 비트의 뜻이 0과 1입니다. 이진법. 그래서 이 0과 1, 여기에 데이터에다 가치를 입혔다. 코인이잖아요? 코인이 돈이잖아요. 물질, 디지털 돈. 그래서 비트코인입니다. 데이터에 가치를 입힌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럼 뭐죠? 코인의 뜻은 데이터의 돈입니다. 이게 뭘 어떤 게 가치를 여기다 입히죠? 바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입힌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설계도잖아요. XRP의 가치를 입힌 게 XRP로 했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혁명은 뭐죠? 바로 통화 혁명입니다. 종이에서 데이터로 가치가 이전되고 있다. 웹 1.0,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 웹 2.0, 소셜 네트워크, 웹 3.0, 바로 가치의 인터넷. 데이터가 가치가 부여된, 진짜 돈이 된, 진짜 물질이 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웹 3.0입니다. 그렇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팀 버너스리죠. 인터넷 창시자예요. 바로 이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얘네가 리플의
인터넷 조합 프로토콜과 함께 DLT, 분산어정을 제창한 최초의 개념이죠. 얘네와 함께 웹3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란은행에서 이미 오래전에 리플과 함께 인터넷 조합 프로토콜을 실행해 왔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혈관 있잖아요. 이 혈관의 주인이 리플입니다. 누가 만들었다?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 이 혈관을 통해서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쉽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데이터, 거기에 가치를 입힌 게 CBDC,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데이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코인이죠? 데이터예요. RWA, 실물자산의 토큰화, STO, 토큰 증권, 전부 다 토큰입니다. 코인, 0과 1의 집합체들입니다. 얘네가 실시간 망을 통해서 이동해 나간다는 거예요. 종이에서 데이터로 이동해 나가는 게 바로 웹3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가치를 이해하느냐 못했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통화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겠죠. 지금의 통화 시스템은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7일짜리 RP,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 초단기 금융 채권입니다. 이걸 사고 팔물로 해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돼요. 원가라고 하죠. 이게 콜금리, 하루짜리 금리, 은행 간의 하루짜리 금리예요. 그리고 3개월 91일물 CD금리, 무기명 양도소 예금 증서, 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무기명, 이름도 없고 양도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3개월짜리 CP금리, 기업 어음금리, 1년짜리 통한채금리, 한국은행이 발행합니다.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3년짜리 국채와 회사채 금리로 연동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게 드디어 가계와 기업들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겁니다. 이게 통화 시스템이에요. 현대 통화 시스템, 대한민국에. 여기에 DLT가 분산 원장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죠. 실제로 JP모건의 통화 시스템, JP모건의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그램 HQLAX, 여기에 레포가 입혀지고 있다. JP모건 HQLAX 주인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들 간의 망에서도, 금융시장의 내부 망에서도 통화 시스템이 입혀지고 있다. DLT가 입혀지고 있다. 거기서 리플과 XRP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이 계시니까 쉽게 꽂혀드릴게요. 그냥 종이가 데이터로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혈관 있잖아요. 스위프트가 혈관망이잖아요. 그죠? 스위프트. 이거를 1세대가 있었어요. 달러 기반의 종이 시스템. 이게 2세대는요. 리플렛. 얘네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실시간망이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플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XRP는 대체 불가능한 브릿지와 송금의 역할을 담당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죠? 새로운 통화 시스템, 통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XRP 레저를 통해서 CBDC를 발행하고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출격을 했죠. 세 번째가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XLS20를 통해서 직접 발행 규격이 있어요. 그 다음 RWA를 직접 발행할 수가 있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과 토큰들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이죠. 얘가 블록체인의 진정한 대장이자 황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FMC, 이 부분을 해석해드리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사람 자체가 손가락에 꼽아요. 진짜로. 돌려보세요. 모든 유튜브 책 다 보세요. 시장의 흐름, 특히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까요? 그 사람들 투자자가 아닙니다. 학자라는 거. 진짜 투자자가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는다. 손가락에 꼽는다. 두 번째, 내재 가치. 본인이 투자 대상에 대한 값어치. 얘가 똥인지 된장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그 내재 가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압도적인 R&D,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른다. 진짜 프로가 몇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아요.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그 인플루언서의 실력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컨텐츠의 내용물과 내공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 오늘 방송에서도 이미 확연히 드러났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지요. FMC 연준 의장이 이런 말 했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그렇고요. 오늘 결정이 0.25% 인하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거렸어. 왜냐하면 알고 계시죠? 점도표. 기존에는 3.3%였는데 이게 3.8%로 올라갔어. 0.5%.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가 4회에서 1회로 줄었어.
파월은 인플레가 아직 높아. 이 말을 하고 있죠. 정리하면 경제 성장률이 좋고 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안정적이야.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 좀 늦춰야 될 것 같아. 물가가 아직은 높아.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었었죠. 그랬더니 시장이 좀 놀라면서 주가도 떨어졌고요. 코인도 떨어졌고 코인이 여기에 비트코인 매입 연준에서 노라고 했었죠. 한 번 더 출렁입니다. 채권금리도 흔들렸고요. 외환시장도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증시와 코인도 흔들거렸다는 거. 자, 그러면 추세가 바뀌었을까요? 그동안 증시와 코인은 많이 달렸습니다. 먼저 증시예요. 다우지수가요. 9거래 연속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까지 풍 하고 10거래. 주봉으로 보면 상승 추세에서 바뀐 게 크게 있나요? 이 정도도 빠졌나? 시장이 무너졌나요? 추세가 무너졌나요? 좀 무너지면 어때? 다시 하고 소화하고 갈 텐데.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봉으로 볼게요. 오늘 3%대 빠졌지만 주봉상 문제 있나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파동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전혀 추세상 문제가 없어. 추세 흐름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S&P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죠? 일본 금리 동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강조했었죠. 일본은 시장이 받아주는 환경 안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BOJ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바로 뒤에 그림자 금융, 전 세계 기득권이 들어가 있다. 그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주인장이다.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유로스톡스 문제 없죠. 독일 지수 문제 없습니다. 상해도 큰 변동이 없어요. 흐름상 오늘 하루 말고 최근 흐름 말고 흐름상 문제가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측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인이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누구나 과거, 현재, 현상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앞으로 그게 가격이 반영이 됐냐 반영이 되지 않았냐. 앞으로 어떻게 돼? 올라갈 거 확신한다면 내가 매집할 수도 있을 거고, 올라갈 거 확신한다면 떨어질 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죠. 보면 먼저 달러의 장기 차트예요. 2011년부터 2024년도 13년간의 차트고요.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10년짜리인데요. 최근 들어 보면은요, 5년 동안의 흐름이 거의 최고점이에요. 10년 동안도 똑같거든요. 거의 고점권이에요, 국채금리가. 그럼 뭐죠? 얘가 스물스물 내려가야 돼. 급하게 내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금리는 뜻이 돈값이잖아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은 경기가 받쳐주지 않았죠.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있으면 경기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보험성 금리가 나오는 것이다. 금리가 급하게 내려가면 경기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금리를 스물스물 내려준다. 시장을 받쳐주면서. 그 다음 달러 양박이 중요하겠죠? 달러 양박을 보게 되면 고개가 끄떡끄떡 거려집니다. 보시면 달러가 강할 때가 2번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 13년간. 이때는 연준의 금리 인상, 장기간의 금리 인상 기간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이때는 미국 경제 수준이 받쳐줬었다. 증시와 코인이 랠리를 보였다. 왜? 경기가 좋았으니까. 이때는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급하게 올렸다. 자이언트 스텝. 그래서 증시와 코인이 크게 울었다. 지금은 달러 강세 국면이죠. 달러가 강으로 갈까요? 약으로 갈까요? 횡보할까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달러는 약세였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달러 강을 외치죠. 허나 달러는 약이었습니다. 왜? 달러의 가치는 트럼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연준이 정한다. 연준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미국 민영은행들이다. 월가이다. 그들이 달러의 주인이다. 그들이 뒤에 있는 그림자 정부가 달러의 가격을 결정한다. 자, 그런데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하죠. 달러가 연준이 금리 기조가 인하로 바뀌었죠. 그래서 달러 또한 약으로 스물스물 전환이 된다. 이 기조 아래서 증시와 코인이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으로 가게 된다. 파동 그릴 때마다 미디어가 동반되고 수급이 청산이 되고 롱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낑겨 나간다. 공포를 불어넣어준다. 이 말 자체가 뭐죠? 먹을 게 한참 많이 남았다.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한 방향으로 쏘면 끝이 난다. 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파동이 나와야, 공포가 나와야 중간중간마다 랠리를 갈 수가 있다. 지금은 버블을 끌어안고 가는 추세이다. 이거를 읽었냐, 읽지 못했느냐.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릅니다. 저를 만난 거는 기현입니다. 이유는 고기 잡는 방법을 지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